명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묘, 을축, 병호, 임진. 총하? 총하가 뭘까요? 총하 대사공으로서 강을 담당하던 육부 수장급 정도의 직위. 그냥 관직이라고 할게요. 관직. 총하라고 하는 게 하가 하천이니까 하천을 총괄한다. 뭐 그 정도면 되겠죠? 강을 담당하던 육부 수장급 정도라고 하니까. 자, 병화가 추월에 태어났어요. 추운 동토의 병화인데 오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힘이 있고요. 을목 인성이 있고 묘가 있고 진, 축, 임, 개. 이거 이렇게는 화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축 이거는 이제 식상이고 임계는 칠살이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토가 토국수 칠살하고 해주고 있고 또 오화가 있고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목, 화, 토, 금이 좀 없죠. 금이 재성이 없죠. 재성우는 이때 오고요. 자, 총화 이게 끝이죠. 그리고 설하고 평지를 봐야 되겠네. 설하고 평지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여기 보면 이율로 선생님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토와 오화 사이에 사와 걸록이 있어서 이거는 이 뜻이에요. 진, 사, 오잖아. 이게 사이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자, 병화에게는 녹이 된다는 거죠. 오화 사이에 사와 걸록이 있어서 병화가 약하지 않아 칠사를 감당한다. 꼭 이거 아니라도 이 오화에 앉아있기 때문에 병호일주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놓고 할까요? 계묘, 을축, 병호, 임진. 자, 이 명조가 어떻게 되느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일원 좌인. 자, 일원 일주가 좌인 양인에 앉아 있다. 비급이니까 겁재죠. 양인에 앉아 있다. 칠살 투간, 칠살 임수가 여기 투간이 됐죠. 그래서 살인격야라. 칠살과 양인이 서로 맞짱 뜰 수 있는 관계다 그 말이죠. 묘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묘하게도 어디에 있다. 뭐냐면 을목정인이 투관되어 있다. 그리고 등록을 얻었다. 여기에 또 녹을 얻었어요. 자, 을목, 묘, 그다음 병화와 오화 이렇게 서로 노와 양인을 얻고 있어. 녹과 양인을 얻고 있어요. 그다음에 행이 금수지운. 아까 금수운으로 갔었죠? 금수지운의 유인화지라. 자, 금이 오면 어떻게 되냐? 금이 오면은 금수로 가게 되면 행 금수지운 금수지운으로 가게 되면 유인화지. 인성이 뭐죠? 목이죠. 목이 어떻게 돼요? 화한다. 칠살의 기운을 화한데 수의 기운을 빼기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 목이 인성이니까 인성으로 이 수의 기운을 설기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 마땅하다 위 대귀 직격이다. 큰 귀한 격이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명절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병화가 5월 위에 앉았으니까 병화가 약하지 않아요. 특히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또 여기에 요거는 양인이고 요거는 뭐죠? 녹이죠. 그래서 인성도 세고 병화도 세기 때문에 굉장히 일주가 강하게 느껴져요. 신강. 그리고 진토는 이제 상관, 식상이 되겠죠? 식신상관이 되겠죠. 거기에 관살이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관살을 투출로 식신상관으로 제압을 해주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총화의 명조다. 일주가 오와 양인에 좌림하고 있으며 임수 칠살이 천간에 투출하였으므로 살인격이 된다. 축계신기에서 개수가 천간에 임수로 투출된 거죠. 좋은 것은 을목정인이 천간에 투출하여 지지의 묘목을 얻어서 등록하고 있다.
금수운으로 행운한데 여기 보면 금수죠. 금수운으로 행운하고 있는데 인성이 있어서 인화하고 있다. 자,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목으로 을목이 화의 기운. 금이 수를 생하고 수의 기운을 목이 화해가지고 수의 기운을 수생목에서 빼가지고 일주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 마땅히 뭐다? 귀한 격이 된다. 칠살의 기운을 좀 설기시키고 식신상관 여기서 보면 관살이 우리가 보면 혼잡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칠살 식신상관이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순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목이 을목이 수생목으로 이렇게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어서 칠살이 순화됐기 때문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관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명제 보면 기축, 정축, 병인, 경인이에요. 자,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밑에 지지에 병화가 있는 게 참 좋죠. 그렇죠? 장생지니까 병화에게서는 인목이 장생이니까 기운을 얻죠. 옆에 또 비겁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상관이 있지만 여기 보면 다 뭐예요? 상관이네. 이게 세 개가 다 상관. 요거는 경금은 뭐죠? 재성이 되죠. 편제가 되죠. 그래서 일간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상관 생재가 될 수 있겠죠. 상관 생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토생금으로. 자, 운을 보면 신유술 이게 중반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금수운 재성과 관이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갑 제토 두 개의 갑이 토를 제압하고 있다. 어디에 갑목이 있어요? 여기에 있죠. 갑목이 목국토 제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찰사가 되었다. 안찰사다. 명제다. 그 말이죠. 화토 상관격이 화토 자 축계 개의 신기 기토가 투출됐죠. 그래서 상관격이 된 거죠. 화토 상관격이 인성을 갖추고 있다. 인성을 갖추고 있다. 인성이 없었더라면 어찌 기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목극도 하고 있죠. 자, 화토 상관이 상관폐인이 되어서 안참에 써서 아였다.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상관격인데 폐가 뭐예요? 찰폐자잖아요. 인성을 차고 있다니까 인성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화토 상관격, 화토 상관 폐인야라. 인성을 차고 있다. 그래서 비인, 인성이 아니었더라면 어찌하여 이 귀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 명절 볼까요? 기유, 기축, 병인, 기축. 이 명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좀 분석을 할게요. 같이 분석해 보시죠.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얼어있는 토에 태어났는데 장생지에 병화가 앉았으니까 힘이 되죠. 근데 인성도 있어요. 인성도 있는데 밑에 뿌리가 약하죠. 뭐 인목에 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뿌리가 약해요. 유금이 앉았으니까 거의 절지죠. 그래서 병화가 약하진 않지만 득지 정도 했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 볼게요. 신중 예를 들어서 신중이라고 보면 자, 병화에게 힘이 되는 거는 인목과 을목이고 나머지는 뭐죠? 상관 재성이에요. 상관생재가 되겠죠. 상관생재. 그래서 상관생재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목과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은데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가 없냐면 관이 없죠. 축계 이 축토 속에 개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긴 한데 좀 투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관생재 구조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목신이 등록 제토 어디서 록을 얻은 거죠? 을목이 등록한 상태에서 토를 제극해서 장원이 되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녹이 어디 갔어요? 녹이
등록이란 말이 좀 일단 퀘스천 마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설 또 다음에 보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이율로 선생님 책인가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율로 선생님 책에서 보면은 인중 간목이 걸록을 얻어서 토상관을 제압함으로 목극토 한다는 거죠. 제압함으로 병술운에 장울하였다. 화토 상관격에 인수를 차고 있는 상관 폐인격이다. 상관 폐인격이 기본적으로 상관 폐인격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총명한 사람이 많아요. 총명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운이 서북 방향으로 달려 목화를 해침으로 장원에 머물렀다. 장원에 머무른 건가요? 장원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자,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신유술 이렇게 운이 흘러가면서 이거 을목을 그걸 하는 거죠. 갑신 이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운이 서북방에 올려서 목화를 해치게 되므로 장운에 머물렀다. 또 뭐때 보면은 상관격에 대해서 종류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상관격은 뭐냐면 목화, 상관도 뭐가 있냐면 자, 일주가 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가 뭐냐면 상관이 투출되는 게 화가 나오는 거죠. 목화는 뭐죠? 언변이 뛰어난 거죠. 말도 잘하는 거죠. 자, 선인 후관. 자, 이런 경우는 목화니까 뭐죠?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니까 인성이 수가 인성이죠. 수가 인성이니까 수가 먼저 필요하고 관은 뭐예요? 나무가 많으니까 쳐줄 수 있어야 되겠죠. 관은 금이죠. 그래서 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인수를 용신하고 금관성을 희신으로 삼는다. 화토는 자, 이번에는 일주가 화인데 토가 이렇게 상관은 된 거죠. 그럼 이것도 바짝 메말라 있죠. 화토 상관인데 상진 최호이며 상관이 다한 게 가장 좋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인수로 상관을 상하게 하는 거 좋다. 뭐죠? 간목으로 극을 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간목은 뭐죠? 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수로 이 상관을 인극식 하게 된다. 토가 지금 많으면은 화의 기운을 지나치게 설기당하는 거죠. 어쨌든 상관은 일주의 기운을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빼내는 거다. 토금은 뭐냐면 토금은 토생금이죠. 토금은 선이 먼저 인성으로 화를 생해주고 그러니까 화를 생해주고 후재 재능은 뭐냐면 수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화인수를 용신하고 신앙사준 경우는 수재성을 용신으로 삼다. 화가 약할 때는 토가 약할 때는 화로 생해주고 토가 강할 때는 이 수를 써야 된다. 재성이 되는 거죠. 자, 금수는 금수 삼각경우는 관이 뭐 춥잖아요.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죠. 관 뭐야 화요. 병화를 써서 재성을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목 재성을 쓴다. 목생화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재생관. 그 다음에 수목 수의 목이니까 어떠냐 이럴 때는 수가 목으로 설기를 당하죠. 그러면 금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수목상관은 선재 재성이 뭐죠? 수생화죠. 수극화 재성을 화를 먼저 쓰고 후비 수를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의 재성을 용신을 쓰고 수 비겁을 이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썩 100% 공감은 잘 안 되는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길어서 요거를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명조를 보시면 자, 이거라고 그랬죠? 자, 토가 이건 토고 이건 토고 이건 재성이고 자,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 요거는 재성이고 인성이고 요거는 녹이고요. 자, 녹이 앉아 있고 용신은 취 인중 간목 인 속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취하여 화토상관격에서는 상관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죠. 기축 다 상관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필일 반드시 인성으로서 목극토 해줘야 하는 거죠. 인극식 그 말이죠. 인성으로서 위제하라 극제를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인성으로서 인극식으로 극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원문을 보시면
자, 세 번째 다음 명절 보시면 을사, 을축, 병신 계산인데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차갑죠. 근데 사가 있네요. 반갑습니다. 사가 있는데 반갑고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어요. 그러면 관도 있고 자, 기토가 상관이 관을 치고 있죠. 그러면은 을목이 쳐야 되겠죠. 인성의 쳐야 되고 사화가 있어서 기운이 되고 자, 신금이 있는데 사신합수가 되죠. 사유축 근극을 이루고 물론 유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득금국 신금이 자 신금이 축계 신기 여기가 있죠. 신무임경 여기는 아니고요. 사무경봉도 아니고 자 용신득금국 자 신이 금국을 얻어서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을 쌓는다는 얘기 같아요. 백수성가, 자수성 같은 소리겠죠. 백수성가였다. 자, 신금을 쓰는데 지지에서 금국을 이루고 있으니 사유축 금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는 사신합수에서 신유 삼합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사유축 금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금국을 이루고 있으니 자수성가하였다. 백수성가하였다. 자수성가 아닙니까? 글자가 잘못된 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백수성가로 되어 있네요. 자, 병화 일주가 신금에 자림하여 기세가 부족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연시지에 두 개의 사화가 있으니 등록하였다. 그래서 괜찮고요. 화토 상관격으로 재성을 쓴다. 상계의 인물이다. 경제계의 인물이다. 그 말이겠죠. 자, 용신 신금이 지지에 금식상국을 얻어서 자수성가를 발자하며 계수정관이 사화 위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귀하지는 않다. 자, 이 개수가 약하죠. 그래서 사화에 있기 때문에 개수는 약해서 관으로서는 약하고 자, 사유축 사신합수 사유축 금국을 이다 보니까 뭐예요? 전부 재성이죠. 상관생재가 되겠죠. 토생금 상관생재가 되다 보니까 일간이 강하면서 상관생재하니까 돈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뭐 자수성가 팔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은 무력하기 때문에 관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번역해 놓은 거니까 볼까요? 병님 신이 자 병화가 신금 위에 임하고 있으니 기세 부족 기세가 부족하다. 신년 시 양사 등록 자 사화가 있으니까 병화가 등록을 했고 화토 상관 화토가 이렇게 상관하고 있으니 용재 재성을 써서 상관생재 써서 상계 인물 상업계 즉 장사계 또는 재계의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을축, 기축, 병호, 경인 자 볼까요? 먼저 이걸 볼게요.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오화에 앉았으니까 좋죠. 인도 좋고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토, 상관이 있고 자, 재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뿌리가 약하긴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성도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상관생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상관생재. 임수나 개수는 유명간에 투출되진 않았어요. 재성적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봉이 뭐냐면 을사, 기축, 병호, 경인으로서 간목을 써서 자, 여기 있는 간목을 써서 기토를 극제하고 극제하며 또한 경금으로 간목을 극제 조절하게 되니 명예나 부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화토 상관격으로서 지지에서 인호술로 화국을 이루고 있다. 역시 상관격의 재성을 쓴다. 화생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성을 간다. 그러면 원문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때 용갑제기 우경제갑 그 다음에 습계 이이 여기 보면 습계란 말이 나오는데 자 습계 또는 습계 티끌을 쉽게 주울 수 있다는 의미로서
명예나 부귀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자, 주울습, 열십, 십자로도 앞에서 나왔었죠. 여기서는 습, 주울습으로 읽네요. 그래서 습계, 그 다음에 개는 계자개, 작은 풀. 그래서 습계라고 하는 것은 티끌을 줍다, 비유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계 하면은 뭐 티끌 같은 거 모아서 뭐 이렇게 재물이 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화토 상관이죠. 자, 화토 상관, 이 인호회국, 인호술로 화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 또한 시 상관용제라, 상관 생제에 용어를 한다는 거죠. 상관이 이 재성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상관이 뭐죠? 이거죠. 자, 이거는 일간이 강한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이고, 상관이 토생금으로 재성을 생해준다. 그렇죠? 재성을 생해준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의미가 되고요. 자, 화토가 강하긴 하죠. 화토가 강함으로, 화토는 이게 자 화라고 할 수 있죠. 자, 화토가 강함으로 간목을 써서 기토를 제극해야 하는 사주이다. 시간 경금이 용신 간목을 극함으로 파격이 되고 농부이다. 용신 간목을 극했다. 그러므로 농부이다. 이게 이율로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근데 어쨌든 이 파격이고 농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호술, 화토가 많고 경금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 속에 있는 간목을 써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금이 간목을 극제를 해버리니까 썩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습계이는 그보다 부귀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농부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무튼 돈을 좀 쉽게 벌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